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2021년 승특강 영어 미강의 2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문학과 국가적 정체성의 소재를 갖고 있는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죠. The early modern leaders of travel account 까지 끊어주시고요. travel account라고 하는 것은 여행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이 account라는 단어가 이제 진술이라는 뜻이 있어요. 진술, 뭐 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에 대한 진술, 여행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주어는 modern readers가 되겠죠. 초기 현대 리더들이니까 현대로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현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시대의 초기가 되겠죠. 이때 리더들은 were likely to, be likely to 하면은 뭐뭐 하는 것,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to be interested in이죠. 뭐뭐에 관심을 갖는 거니까 수동태. 관심이 있었던 거니까 수동태인 거 알아두시고, the descriptions 묘사나 설명이 되겠죠. far off peoples and places. far off는 먼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고, distant 정도로 바꿔 쓸 수가 있겠죠. 먼 이런 뜻이죠. 먼 사람들과,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민족, people에 s가 붙으면 이제 보통 민족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소들, 이런 것에 묘사나 설명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여행기 같은 거를 읽을 때 현대 초기의 사람들은 그때는 우리가 이제 여행하기가 좀 힘들었던 시기일 테니까, 그쵸? 그래서 멀리 있는 곳들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다음에 그 장소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 보였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travel literature, 이 여행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literature는 이 travel account랑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은 has also historically, 역사적으로 봤을 때 serve to라고 하는 것은 뭐뭐의 역할을 하다, 기여하다 이런 뜻으로, 그죠? 원래는 이제 어떠한 역할을 하다라는 뜻인데, 기여하다, 그러니까 promote national, religious, cultural identity, 이거는 정체성이니까 국가적, 종교적, 그리고 문화적인 정체성을 고취시키는데, promote, 그죠? 고취시키는데 기여해 왔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먼 곳에 있는 사람들과 장소들에 대한 묘사에 관심이 있었지만, 사실 여기서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여행 문학은 정체성을 고취시키는데, 요거가 중요한 거죠. 이것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이 serve to가 뭐뭐 하는데 기여해 왔다라고 해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여하다라는 의미로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말이 뭐가 있냐면은 contributed가 되겠죠. 이렇게 기여하다, 공헌하다라는 뜻이니까, 근데 이때는 ing가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도 시험에 나올 수는 있어요. contribute to가 된다면 여기는 이제 ing. 이 정도로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단어는 알아두시고, 기여하다, 공헌하다. 자, 그 다음 시몬스 카마라는 사람은요, 데니아를 제안했는데, 데니아가 뭐냐면 the struggle, 투쟁, 대절의 주어가 struggle, to control the sea, 이렇게 되겠죠. 바다를 통제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되겠죠. 여기서 노력 정도로, 그러면 이제 effort 정도로도 바꿀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죠? 노력. was an important aspect, 그것은 중요한 측면이었다. of the emerging 단어 알아두시고, 이거는 부상하다는 것은 이제 날아오르는, 이제 뜨고 있는 이런 뜻이죠. rising이라고 볼 수 있어요. raising 아니고 rising. emerging, rising 둘 다 자동사. 그러니까 뜨고 있는 네덜란드의 정체성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이다라고 그렇게 제안했다는 거죠. 말했다라고 해석했죠. 여기서는 suggest가 말했다 정도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됐죠. 그러니까 바다를 통제하고자 했던 노력이 그때 당시에 부상하던 아니죠, 그 네덜란드의 정체성에 아주 중요한 측면이었고, 자, 그것은 뭐냐, 부연 설명이죠. 이건 땡땡. on identity, 정체성이었다. 어떤 정체성이었냐면 one, through transformative ordeals예요. 이 ordeal이라는 단어 알아두세요. 이거는 시련이라는 뜻입니다. 동의어 좀 알아놔야 되는데, adversity 이 단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hardship, 이 정도. hardship, adversity 두 가지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transformative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실현을 통해서 얻어진 아이덴티티. 여기서 원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얻어진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요. 네, 네덜란드가 이제 바다를 통제하고자 했던 노력을 했다는 거죠. 전 요것이 약간 고난이, 왜 바다를 통제하려고 했냐면 그 네덜란드는 사실 이 영어를 보면요, 네덜란드잖아요. 더치가 네덜란드니까 이 네덜이라는 단어가요, 언더라는 뜻이 언더, 랜드는 땅이죠. 땅 밑에 있는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낮아요, 더 땅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잠길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바다의 물을 통제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생존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생존에 좀 중요했었던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를 통제하려고 했었던 노력이 이 사람들의 실현을 통해, 그러니까 변화하고자 하는 실현을 통해서 얻어진 정체성이었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알아두시고 넘어가죠. 여기가 좀 중요해요. Stories describing Dutchmen persevering in the face of tremendous difficulties gave까지 이렇게 좀 잡아두시고, 주어가 stories고요. 동사가 gave예요. 일단 주어 동사부터. 그러면은 나머지 describing은 stories를 꾸며주고 persevering은 Dutchmen을 이렇게 꾸며주게 됩니다. 이렇게. 단어를 좀 보면 describe는 묘사하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persevere이라는 단어는 인내하다 이런 뜻입니다. 인내하다. 참고 견디다. 뭐 이런, 여기 견뎌내다 이렇게 해석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in the face of는 무엇에 직면하여, 무엇에 맞서서 이런 뜻이죠. 그리고 tremendous는 엄청난 이런 뜻이죠. 엄청난. 그래서 이거는 huge. 그다음에 gigantic 이런 단어 좀 알아두세요. gigantic. 타이타닉 많이 들어봤죠? 거대한이란 뜻이에요. 엄청난, 거대한 이런 뜻이죠. 뭐 massive 이런 단어 될 수 있겠고, 이렇게 단어 좀 알아두세요. 엄청난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이거죠. 엄청난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견뎌내던 그런 더치 사람들, 네덜란드 사람들을 묘사하는 이야기, 이렇게 되는 거죠. 문장 구조 이해하세요. 알겠죠?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것을 견뎌내는 네덜란드 사람들을 묘사하는 이야기들은 주었다. 더치 사람들에게 something, 이 간접 목적어, something 직접 목적어, 뭔가를 주었는데, 뭐를 주었냐면 similar to a historic epic이요. similar가 something을 꾸며주죠. 그러면 heroic epic이라고 하면, epic은 서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웅서사, 영웅서사와 비슷한 뭔가를 주었다. 자, 근데 어떤 영웅서사냐 하면 또 이렇게 꾸며주죠. That formed the essence of what it meant to be Dutch in the 17th century. 자, 17세기에 이런 걸 표현을 좀 알아야 돼요. What it meant to be Dutch는 더치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예요. 내가 네덜란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7세기에 내가 네덜란드 사람이라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본질, 에센스, 핵심을 형성했던 영웅적 서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17세기에는 영웅적 서사가 그 네덜란드 사람들의 갖고 있는 어떤 자긍심 같은 거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것을 다 이겨낸 그런 이야기들이니까. 그죠? 네. 그 다음 through stories,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 이게 꾸며주죠, 이렇게. like those presented, 여기도 중요해요. 이 presented는 앞에 나와 있는 those를 꾸며주는 거고, those는 stories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행 문학에서 제시된 이거죠. 제시된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제시된 이야기들과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네덜란드인들은요, 자기 스스로를 표현했다. By creating a type of hearing myth요. 그러니까 영웅적인 신화의 한 종류를 만들어냄으로써 자기 자신들을 표현했다. 그러니까 이 네덜란드는 영웅담, 이걸로 이제 귀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더 더치와 댐셀브즈는 같은 사람이니까, 더 더치는 네덜란드인들, 더치가 원래 형용사인데 더에다가 형용사를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오케이? themselves가 돼야죠. This was a miss in the sense of 알아죠. 뭐뭐라는 점에서 이거죠. 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Popular conception of person or thing which exaggerate or idealize the truth요. 그러니까 이 진실을 이상화시키거나 약간 좀 과장하거나 비슷한 얘기거든요. 여기서는 과장한다는 얘기와 이상화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미화시키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한 어떤 것들 혹은 어떤 사람에 대한 인기 있는 대중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미스이다. Rather than completely fictionary stories. 이게 fictitious story라고 하는 것은 그 허구의란 뜻이죠. 허구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이 말하는 신화 여기서 말하는 이 heroic myth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을 토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트러스 진실을 토대로 약간 진실을 이상화시키거나 과장한 것이나 아니면 약간 그 사람을 좀 과장한 이런 개념이었던 거지 완전히 허구적인 개념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마지막은 이해가시죠? 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공부할 게 좀 많습니다. 일단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 단어 같은 것 좀 알아두시고 요거 단어 여기 단어 그 다음에 유법 어법 이 부분 여기 어법 엄청 중요하죠. 네, 그리고 마지막엔 내용. 그러니까 이런 데서 내용일치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네덜란드의 여행 문학에 있어서의 신화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허구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아니고 그죠? 약간 과장됐을 뿐 진실을 약간 과장한 것이 불과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히 지어낸 이야기라기보다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이상화하는 사람 또는 사물에 대한 재직의 신념이라는 그러니까 말이 어렵지만 그냥 있는 사실을 조금 더 과장했을 뿐이다. 그래서 신화라고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시 보면은 여행 문화와 국가의 정체성. 그러니까 여행 문학을 보면은 옛날 우리 사람들은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 나라에는 뭐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 나라의 정체성을 얘기해주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보시고 여기까지 14강의 12강의 2번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